안녕하세요. 어제 첫 수업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속도 괜찮을까요?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까요? 우리가 사실 조금 앞부분에서 많이 시간을 쓰면 안 돼가지고, 음, 봅시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어,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음, 좋습니다. 자, 오늘 PPT 자료 하나만 더 갖다 쓰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오늘도 C++ 코드에 보시면, 잠시만요. C++ 코드에 보시면, 여기 C++ 배열된 C에서 펑션 오버로딩부터 있잖아요. 이 부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PT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주시고요. 여실 때, 뭐, 암호 입력하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볼게요. 그러면 그냥 읽기 전용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읽기 전용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열어주시고, 더우신가요? 아침부터 엄청 더운데요? 보니까 30도가 넘었네요. 와. 자,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채금 파일에서 열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프로젝트 또는 솔루션 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또는 솔루션 열기로 본인이 저장한 곳에 가셔가지고요. CPP 프로그래밍에서 확장자를 솔루션으로 여시면 되거든요. 확장자는 SLN입니다. 확장자가 솔루션의 약자겠죠. 요걸로. 그래서 유형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열어주시고요. 뭐 공용 PC 쓰시지 않고 개인 PC 쓰시는 분들은 그냥 책임 파일로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입출력 조작은요.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시켜보고요. 자,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이른 공간이라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마쳤었잖아요. 그러면 이른 공간에 대해서 살짝만 봐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수업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우셨던 이른 공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소스 파일에서 추가해서 새 필터 선택해 주시고요. 챕터 공유는 향상된 C++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된 C++이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자, 되셨으면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C++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예제는요. 이른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라고 보도록 할 거고요. 잠깐만, 스페이스 이른 공간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할 건데요. 샵 인클루드 IO 스트림 추가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른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건데 어제는 using namespace std 이렇게 추가를 해 줬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추가하는 건 이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우리는 필요한 요소들만 열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using이라고 써 주시고요. std 영역 안에 있는 cout을 사용하겠다라고 해 주시고요. 사용하겠다라고 해 주시고 std 영역 안에 있는 endline을 그리고 사용하겠다. std 영역 안에 있는 cin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필요한 요소만 우리가 추가하고 가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선언해 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 어제 배우셨던 첫 번째 방법 대신에 요 두 번째 방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열어두겠습니다. 메인 하고요. 자, 뻔이라는 함수를 세 개를 만들게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에다가 cout에서 뻔1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이거 복사해서요. 뻔2, 뻔3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세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세 개 만들어 주세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함수가 세 개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서 뻔이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뻔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고요. 빌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빌드를 했더니 여기에서 뻔 함수가 이미 본문에 있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떠집니다. 이유는요. 뻔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파일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얘를 프로젝트를 합친 거라고 한번 서로 다른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합쳤을 때 이렇게 이름이 같은 애들이 발생하는 건 이름 충돌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름 공간을 정해서 소속을 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뻔이라는 첫 번째 함수를 이름 공간 안에다 집어넣어 주는데요. 얘는 넘버 1이라고 하나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공간을 넘버 1이라고 줘 보도록 할 거고요. 넘버 1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집어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뻔함수도 이름 공간 안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넘버 2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애도 이름 공간 안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넘버 3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뻔이라는 이름의 함수들이 하나는 넘버 1이라는 이름 공간, 또 하나는 넘버 2라는 이름 공간, 또 하나는 넘버 3라는 이름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들이 이름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름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절대로 이제 그냥 호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이름 공간 안에 있는 뻔을 사용할 거냐라는 애가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사용하겠다 이름 공간 중에서 넘버 3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넘버 3 이름 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깐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있는데 여기에서 호출되는 거는 넘버 3 이름 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서 빌드에서 실행해 보면요. 얘는 뻔3가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넘버 3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넘버 3의 멤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다고 해 볼게요. 뻔1, 뻔2, 뻔3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뻔4, 뻔5 이런 식으로 넘버 3에 들어간 함수들이 많았다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른 공간을 사용하겠다. 넘버 3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를 다 열어 두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애들은 그만큼 이름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른 공간 전체를 열어 놓는 이 방법은 그다지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넘버 3의 멤버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한번 해 볼게요. 이 멤버 중에서 뻔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는 방법이 있냐면 사용하겠다 넘버 3의 멤버 중에서 누구를 뻔이라는 애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선언하게 되면 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 뻔 4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넘버 3 영역 중에서 누구만 열어둔 상태냐면 뻔 4만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뻔은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른 공간에 감싸진 애는 그러니까 내가 홍길동이라는 애가 1반 홍길동이 있고 2반 홍길동이 있고 3반 홍길동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랬을 때 홍길동 하고 못 부르는 거야.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1반 홍길동, 2반 홍길동, 3반 홍길동 이렇게 불러야지 그냥 홍길동이라고는 못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그냥 홍길동 뻔 하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야. 누구의 뻔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럼 나는 넘버 3 반에 있는 뻔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갖다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문제없이 뻔이 호출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뻔이라는 함수가 자주 사용을 할 때는 넘버 3 안에 있는 뻔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른 공간을 가장 전역으로 선두에 선언해 놓고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뻔이라는 함수를 딱 한 번만 쓰고 말 거야. 딱 한 번만 쓰고 말 건데 굳이 이렇게 다 열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딱 한 번 쓰고 말 거라면 그냥 함수 호출 전에 어떻게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단순해요. 우리가 넘버 3 영역 안에 있는 뻔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호출해 주시는 게 가장 단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세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게 좋고요. 모든 멤버를 열어놓는 상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함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난 딱 한 번 쓰고 말 거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공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이라고 좀 남겨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름 공간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시켜보고요. 자, 두 번째는 추가해서 새 항목해서요. 우리가 EX02는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오버로딩. 자, include 해볼게요. 샵 include iostream 해주시고요. using std의 cout, using std의 sin, using 얘네들 세 개는 그냥 거의 쓰니까 그냥 열어두고 가겠습니다. endline 이렇게 해주시고요. int main, return 0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 C++에서 배우고 있지만 자바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 오버로딩은 그러니까 제가 객체지향적인 개념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것들은요. 자바나 그리고 파이썬 언어라는 파이썬에서도 대부분 상당 부분 비슷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 함수 오버로딩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요 C++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오버로딩의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C 언어 같은 언어는요. 같은 함수 이름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함수를 호출할 때 요 함수의 이름만을 가지고 호출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 언어 표준 함수 중에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무려 몇 개나 되냐면 3개나 됩니다. 그런데 ABS라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트형의 절대값을 구하고 LABS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는 농형의 절대값을 구하고 FABS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는 플로트 실수형의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이름이 ABS, LABS, FABS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단점은 뭘까요? 바로 개발자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절대값을 구하면 다 ABS라는 이름으로 다 절대값을 구하면 딱 하나만 알면 될 것을 얘는 ABS, LABS, FABS 타입에 따라서 다 다른 함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힘들어지는 거냐? 개발자가 너무나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거죠. 객체지향에서 추가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객체지향은 어떤 점을 추가하냐면 조금만 알기. 그러니까 객체지향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개발자가 조금만 알고 있어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객체지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진짜 C 언어처럼 너무 많은 거 알지 않아도 돼.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게 라는 게 바로 객체지향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함수 오버로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 오버로딩은요. 여러 개의 함수를 알아야 될 거를 단 한 개의 함수만 알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C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함수 이름을 각각 다르게 줬어요. 얘도 두 수중 큰 수를 구하는 애고 얘도 두 수중 큰 수를 구하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인트의 큰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max i라고 줬고 얘는 더블의 큰 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max f라고 줬어요. 하지만 C++부터는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정보를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정보를 모두 다 갖고 호출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이름의 함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오버로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함수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대신 이름만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같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바로 함수 오버로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함수 오버로딩이면 얘랑 이름이 같다는 거잖아요. 뭔가는 달라야겠죠. 바로 뭐냐면 이 매개 변수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에서는 함수명과 매개 변수의 정보를 함께 가지고 호출하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 뭐가 달라야 되냐? 매개 변수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매개 변수가 달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얘도 SUM이라는 함수고요. 얘도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대신 이름은 같지만 얘는 매개 변수가 int고요. 얘는 매개 변수가 더블인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정수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수였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은 정수죠. 그럼 정수로 가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실수를 보내게 되면 실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이 누구죠? 얘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개 변수의 자료형,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함수 오버로딩이 됐을 때요. 얘도 썸이고 얘도 썸이면 첫 번째 찾는 순서는 뭐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을 찾아갑니다. 3가 5는 정수죠? 그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는 누구죠? 인트죠. 인트를 찾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트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입장에선 누굴 찾아갈까요? 프로모션입니다. 즉, 자기보다 큰 타입을 찾아가는 게 두 번째 찾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트도 있고 더블도 있어. 그럼 방금 전처럼 어떻게 찾아간다고요? 이렇게 인트로 찾아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다르면 함수 오버로딩이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얘는
뻔이고 뻔입니다. 둘 다 인트긴 하지만 얘는 인트고 얘는 인트 두 개입니다. 한 개고 두 개죠. 그러면 만약에 매개 변수로 한 개를 전달했을 때는 당연히 한 개 있는 대로 가죠. 두 개를 전달했을 때는 당연히 두 개 있는 대로 가죠.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의 타입은 같지만 뭐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르면 이 또한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우리가 10불부터는 함수 이름이 같은 걸 허용을 해주거나 대신 매개 변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뭐가 달라야 된다? 타입이 달라야 된다. 타입을 보고 호출을 할 때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인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이 없는 경우 프로모션에서 얘가 상위 버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인트지만 더블은 인트를 감싸고도 남잖아요. 인트를 저장하고도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이 없을 때는 자신보다 큰 타입을 찾아가는 게 두 번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얘도 뻔이고 얘도 뻔입니다. 둘 다 이름이 뻔이죠. 그런데 얘는 인트고 얘도 인트입니다. 모두 같죠? 매개 변수도 같습니다. 대신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 리턴 타입이 다릅니다. 리턴 타입이 인트고 더블입니다. 자, 지금 이 두 함수는 함수 오버로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 오버로딩일까요? 아닐까요? 이 두 개의 함수는 함수 오버로딩일까요? 아닐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뻔 5라고 호출을 했을 때 이 5는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 있죠. 5라는 값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고 5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호하죠. 그럼 인간도 모호한 건 당연히 기계는 더 못하겠죠. 어차피 기계는 우리의 프로그래밍 하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건 기계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이 오를 전달했을 때 어디로 갈지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오버로딩인데요. 호출될 함수가 모호하다는 거죠. 때문에 리턴 타입은 오버로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매개 변수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왜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가 달라야 될까요? 호출할 때 이름과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때 호출될 함수가 모호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매개 변수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는데 리턴 타입만 다른 함수는 오버로딩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오버로딩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을 호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이 없는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자신보다 큰 타입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프로모션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인트는 더블로 가면 더 크죠. 캐릭터는 인트로 가면 더 크죠. 이렇게 자신보다 바이트가 큰 기본 타입으로 가는 게 바로 프로모션입니다. 그럼 스탠다드 컨버전이라는 건 뭘까요? 얘는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코드에서 이 함수가 없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과 5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을 가져. 3.5와 4.8은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타입을 봤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을 하려고 봤더니 3.5와 4.8은 8바이트짜리 실수인데 자신보다 큰 타입의 자료형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뭐라 해야 되냐? 스탠다드 컨버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표준 타입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요. 인트로 가게 되면 절삭됩니다. 3으로 받게 되고 4로 받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잘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잘리더라도 기본 타입으로 찾아가게 되는 게 세 번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블형의 함수가 오버로딩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여기를 찾아가면서 자료가 절삭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오버로딩 된 함수를 찾는 순서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스탠다드 컨버전이라고 해서요. 데이터가 잘리더라도
기본 타입으로 찾아가는 게 세 번째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배우다 보면 오퍼레이터 변화, 함수 오버로딩이라든지 이런 거 유저 컨버전이라는 걸 유저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정의하는 컨버전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적용이 되는 게 세 번째고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변인수 파라메타라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뒷부분에 가면 다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잠깐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로모션 다음에 스탠다드 컨버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 오버로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내용은 간단하죠. 이름이 같은 함수를 만드는데 뭐만 다르게 만든다. 매개 변수만 다르게 만든다. 기존하고 똑같이 함수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버로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린 상태고요. 만약에 질문 없으시면 이제 문제 좀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일단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을까요? 쓰고 계신 중일까요? 없어요? 이해했어요? 용씨는 씨뿔뿔 처음 배우신다고 그랬죠? 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함수 오버로딩으로 제가 요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Total이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getTotal은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무조건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매개 변수를 한 개 전달하면 x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해 리턴을 해주고요. 매개 변수를 두 개 전달하면 x부터 y까지 합계를 구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개투타로 호출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해서 여기에 5050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계를 구해 리턴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보내면 매개 변수부터 100까지.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 요거 두 개를 보내면 70부터 90까지의 합. 얘는 50부터 100까지의 합이고요. 얘는 70부터 90까지의 합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요. 문제를 풀어 보시는데요. 다 되시면 1을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시면 1 남겨주세요.
그럼 현우 씨 학원에서 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은 거죠? 그건 확실하죠? 맞죠? 아니야? 또 틀렸어. 아, 하지 말아야지. 아니었구나. 인터넷, 인터넷으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럼 내가 상상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아, 그만할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int를 리턴해야 되죠. 결과값을 리턴해야 되니까 int를 리턴을 하고 함수 이름은 getTotal입니다. 일단 매개 변수를 잡지 않죠. 매개 변수 없는 애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 건데요. 함수를 선언하고 나서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치게 되면 앞에 빗자루 모양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내리시게 되면요. 함수 오버로딩 정의 만들기라는 애가 있어요. getTotal에서 요거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언을 먼저 쓰신 다음에 정의를 만드시게 되고요. 아니시면 정의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또 빗자루 모양 같은 거 생기거든요. 앞에 정의 만들고 나면 그러면 요 앞에서 생기는 이 빗자루 모양에서 선언 만들기 해서 선언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선언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의랑 선언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왜 정적으로 선언이 안 된 것 같았는데 수업 시간에요. 선언을 만들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 만들어서 정의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요.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려면 for int i는 1부터 i는 10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해서요.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할 거죠. sum이라고 해서 0이라고 주고요. sum에다가 계속 더할 겁니다. 뭐를? i 값을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i 값을 계속 더해주고 나면요. 합계는 sum이 알고 있고요. 그 sum이 돌아가게 되면 이 리턴되는 값은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출력이 되는 거죠. 호출해서 리턴되면 합계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는 합계를 잘 구하게 됐는데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나 두 개인 경우는 함수가 없죠. 그럼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은 이름의 getTotal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시작값으로 쓰게 될 거죠. 시작값이라는 의미로 제가 begin이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요. 정의 만들기라는 애가 있는데 정의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합계 구하는 거 똑같죠? 얘랑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데 만약에 비긴을 받으면 비긴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할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주시면 돼요? 비긴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비긴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비긴부터 100까지의 합계.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뭐가 안 됐죠? 두 개 받는 애 안 됐죠? 그러면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얘는 시작값으로 얘는 종료되는 값으로 사용을 할 건데 비긴 값하고 뭐를 받아야 되죠? 종료되는 값 이렇게 두 개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자, 함수 선언 만들고 나면 앞에 생기는 요 빗자루 모양 같은 걸로 정의 만들기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합계를 구할 거죠? 복사해서 똑같이 합계를 구할 건데 비긴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할 거냐면 end까지 합계를 구할 거고요. 비긴부터 end까지 합계를 구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얘네들은요.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없는 얘를 호출해서 돌아가고 여기서는 한 개 받는 애가 호출해서 돌아가고 여기서는 두 개 받는 애를 호출해서 돌아가게 돼서 결국은 각각의 매개 변수가 일치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되는지 제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F7 눌러 보고요. 그리고 컨트롤 F5로 실행해 보면요. 각각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getTotal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첫 번째는 1 부터 100 까지 합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값부터 100 까지 합이고, 세 번째는 전달한 두 개의 값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함수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 뭐가 구현이 된다라고 하냐면 다형성, 그러니까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애가 구현이 되는데요. 폴리모피즘이 객체 지향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형성이라는 건 그냥 일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름이 한 개인데요. 한 개의 이름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거야. 1 부터 100 까지 합계도 구하고, 내가 전달한 일부터 100 까지 합계도 구하고, 전달한 일부터 전달한 일까지 합계도 구하고, 그러니까 한 개의 이름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그냥 일단은 다형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은 한 개지만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걸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걸 우리는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함수 오버로딩도 뭐가 구현이 되는 거냐? 폴리모피즘이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을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해 보실래요? 자, 제가요 여기에다가 배열을 선언해 볼게요. 인트형의 ARR 배열을 5 개를 해 보고요. 여기에 1, 2, 3, 4, 5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배열의 합계는 get array get total이라고 똑같이 오버로딩해서 주도록 할 건데요. 배열 넘기고 배열에 사이즈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갭토탈은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을 하면서 배열의 합계를 구해 리턴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배열의 합계를 구해 리턴하게 만들어 주세요. 요거 구현되시면 1 남겨 주시면 됩니다. 구현되시면 1 남겨 주시면 되고요. 지금 ARR이라는 배열에는 1, 2, 3, 4, 5가 있고, 얘가 0 번째, 1 번째, 2 번째, 3 번째, 4 번째인데요. 음 요거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똑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 같이 드릴게요. 두 개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Total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int를 리턴을 하고 함수의 이름은 getTotal이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배열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연화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연화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배열의 이름 있잖아요.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은 주소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RR을 보내면 1, 2, 3, 4, 5 배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이 있는 곳에 뭐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배열이 있는 곳에 주소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덩치가 큰 애는요. 덩치 그대로 보내는 것보다 덩치가 큰 애가 있는 곳에 주소를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저희 집에 만약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들고 가서 AS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이 어디니까 냉장고를 고쳐주러 와주세요라고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주소를 넘겨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처럼 이렇게 가벼운 애들은요. 그냥 들고 가서 AS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냉장고처럼 덩치가 큰 애는요. 얘를 가지고 가서 AS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애를 들고 내려가는 것부터가 힘이 들 테고 그걸 또 실어서 AS 받고 또 갖고 오고 이러려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일 거예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흔히 냉장고처럼 덩치가 큰 애들을 AS 받을 때는 냉장고가 뭐 강남구 역삼동에 있으니까 강남구 역삼동에 와주세요라고 해서 냉장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냉장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뭐를 보내는 거예요? 주소를 보내는 거야. 강남구 역삼동에 있어요라고 주소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언어 시뿔뿔 통틀어서 배열을 전달을 할 때 배열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이 쭉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통째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얘는 부피가 큰 앤데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이름 자체가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말하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을 넘긴다는 건 그 냉장고가 있는 곳의 주소,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주소가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얘는요. 지금 4바이트짜리가 5개 연속적으로 할당이 됐죠. 그럼 얘는 사실은 몇 바이트가 할당이 됐냐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20바이트가 할당된 거야. 얘는 총 4바이트짜리 5개에서 몇 바이트의 메모리가 할당이 됐어요? 20바이트의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이 된 상태죠. 이랬을 때 20바이트 메모리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20바이트의 메모리가 저장된 첫 번째 주소를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배열을 넘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뭐뿐이 없다. 포인터 변수뿐이 없다. 주소를 넘겼으니까 얘가 포인터 변수가 이 메모리에 주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PTR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이 메모리에 주소를 받게 되는데 이 주소를 받아서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받은 건 뭐죠? 주소죠. 주소를 받아서 여기로 찾아가는데 이는 마치 뭐랑 같냐면 냉장고가 강남구 역삼동에 있어요 라고 주소를 넘기게 되면 PTR이 주소를 받았죠. 얘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사님이 주소를 받았어. 그러면 움직이는 건 냉장고야, 기사님이야. 기사님이 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PTR이 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와서 여기로 오는 거지 배열은 움직인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배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배열은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곳에 주소를 넘기게 되면 PTR이 그 주소를 받아서 냉장고를 그때그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TR은 주소를 받는 기사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기사님이 이 메모리 공간에 찾아오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포인터
하나뿐이 없는데요. 간혹가다 여기에서 이렇게 받지 않고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는 뭐 100개짜리 배열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배열일까요? 포인터일까요? 얘는 포인터야.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을 쓰게 되면 얘는 무조건 100%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로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배열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포인터로 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열의 매개 변수로 받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포인터로 받아야 되지만 모두 허용하게 해줬어요. 배열의 매개 변수는 여기까지도 포인터 변수다라고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써도 얘는 배열이 아니라 뭐예요? 포인터입니다. 얘는 그냥 매개 변수에서만 쓰일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선언 못하죠. 어디서만 이게 가능해요? 매개 변수로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1234 이렇게 써도 얘는 1234바이트 인트형 1234개가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러지? 기본이 잘 안 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쓰는 분들 대부분은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배열을 받았으니까 배열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크게 무의미합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얘는 그냥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받을 때 이렇게 쓰는 거 권장하고요. 이렇게 쓰는 것도 권장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허용되는 거지 사실 문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안 쓰긴 하는데요. 사실은 두 개의 표현 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냥 요거 둘 다 포인터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용 씨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해드렸는데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터 선언 시 이게 가능합니다.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리 여기에다가 큰 숫자를 쓰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몇 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포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룡씨? 됐을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표현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 배열 하나 받았죠? 배열 받으면 PTR이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사이즈 받았죠? 배열의 크기는 사이즈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사이즈로 받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죠. 두 개 같은 표현이니까요. 편하신 걸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사실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선언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얘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왜냐면 매개 변수로 포인터 선언 시 이렇게 선언한 거 가능하게 되니까요. 이거 그냥 편하신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열의 크기만큼 돌릴 거죠. 그래서 합계를 구할 거죠. 그러면 합계를 구할 건데 합계는 0에서 시작을 하는데 배열의 크기는 누가 알고 있어요? 배열의 크기는 0부터 시작하죠. 여기 0부터 뭐보다 작을 때까지 배열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돌려야 되죠. 그럼 0부터 i는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합니다. 이거 뭐예요? 배열의 첨자 인덱스를 반복하기 위한 거죠. 인덱스를 반복한 이유는 썸에다가 계속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여기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를 더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누가 저장해 놓은 상태죠? PTR이죠. 그럼 여기 주소가 PTR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소는 뭘까요? PTR 플러스 1. 여기는 PTR 플러스 2. 여기는 PTR 플러스 3, PTR 플러스 4.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요소를 가리킬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요소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배열에 접근할 때는 PTR 0, 1, 2, 3, 4 접근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우리가 더해 줄 때는 PTR I다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학교는 썸이 알고 있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하불구에 이렇게 15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포인터가 접근했을 때 일씩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인터, 시언어 포인터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신 분은 1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33 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근데 다 아침은 드셨나요? 아침 굶 아침 다 드시고 하시는 거죠? 음. 자, 요 문제 하나만 더 풀어 볼게요. 프린트 캐릭터라는 함수를 오버로딩 해 주시는데요. 프린트 캐릭터라고 그냥 호출하게 되면 별 문자를 10개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프린트 캐릭터에다가 문자란 개수를 받으면 문자를 개수만큼 출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 2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요. 그냥 이렇게 프린트 캐릭터로 호출하잖아요. 그럼 별 문자 10개 나오면 되고요. 제가 프린트 캐릭터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앰퍼센트를 20 개라고 하면 앰퍼센트 20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20개 나오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시작해 볼게요. 함수 2개 만들어 보세요. 전 지금 쉬는 시간에 밥 먹고 왔거든요. 근데 마셨어. 씹지도 못하고.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내 위에는 이빨이 달려 있을 거예요. 하도 음식을 삼켜 먹어 가지고.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벌써.
오케이.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프린트 캐릭터를 만드는데요. 일단 리턴할 건 없어서 보이드라고 할 거고요. 함수 이름은 프린트 캐릭터입니다. 그쵸? 함수 선언했으면 앞에서 빗자루 모양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별이 10개죠? 그러면 int i는 1부터 i는 10이 될 때까지 i를 뿔뿔해서요. printf, cout으로 별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출발. 요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매개 변수 2개 선다라는 게 안 되죠? 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함수의 이름은 같죠? 대신 첫 번째는 문자를 받고 두 번째는 개수를 받습니다. 문자와 개수를 받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정의 만들기 해서 해줘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신 뭐만큼 돌면서 카운트만큼 돌면서 뭐를 찍는다. 문자를 찍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돌려보면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로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함수 호출할 때요. 프린트 캐릭터 이렇게 호출을 할 때 가로 딱 열었을 때 나 어제 이것도 체크 안 했다. 여기 화살표 모양 이렇게 뜨는 거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호출하는 부분에서 가로 딱 열어보실래요? 그럼 여기 이렇게 화살표 모양 여러분들 이렇게 뜨면서 혹시 목록 보이시나요? 함수 이렇게 목록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거. 이렇게 된 함수는 다 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오버로딩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개니까 "이 중에서 골랐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 함수 목록을 보시고요. "요 중에서 골랐어."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제가 요거는 체크를 해 놓을게요.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수에 가로 열었을 때 이렇게 뜨는 것들은 오버로딩된 함수다. 앞으로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버로딩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디폴트 파라미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은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자,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해서요. EX04는요. EX04는 디폴트 파라미터,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자, 디폴트 파라미터는요. 함수의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깐요. 앞으로 C++에서는 여러분들 함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는 10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가진 함수들이 있습니다. 얘를 기본값을 가진 파라메타다라고 해서 디폴트 파라메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디폴트 파라메타는 이렇게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만약에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고 호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A가 기본값 뭐를 갖고 있죠? 10을 갖고 있죠.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값을 무시하고 뭐로 변경이 되냐면 5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파라미터는요. 기본값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되는 값이 있을 때는 기본값 사라지고요. 전달되는 값이 없을 때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게 바로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술집의 기본 안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기본적으로 기본 안주가 10이 있어. 그래서 얘는 10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새로운 내가 주문한 안주가 나오면 기본 안주 밀어내고 5가 되는 거고, 주문한 안주가 없어. 주문한 안주 없으면 계속 뭐 먹고 있는 거야? 10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본 안주와 같은 애가 디폴트 파라미터에서 나는 안주를 시켜도 되고 시키지 않아도 돼. 안주를 주문하면 그 값으로 바뀌고, 안주를 주문하지 않으면 기본 안주 계속 먹게 되는 이런 상태. 그러면 이 함수는요, 매개 변수를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네.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뭐가 구현이 된다? 다형성이 구현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름은 하나인데 매개 변수를 전달해도 되고 한 개 전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양하게 수행이 될 수 있으면 얘는 다형성이 구현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예제를 가지고 디폴트 파라미터를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두 번째 함수 오버로딩한 예제 있죠? 요거요. 여기에서 요 getTotal 함수 4개 만든 거요.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4개요. 이렇게. 이렇게 함수 4개 만드신 거 있잖아요. 요거 좀 갖다 놓을게요. 자, 되셨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함수 오버로딩 된 걸 봤더니요. 지금요. 갖고 오셨나요? 붙여 오셨나요? 이렇게 함수 4개 getTotal 갖고 오셨나요? 됐죠? 할게요.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4개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봤더니 이 코드랑 이 코드랑 이 코드랑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얘만 배열이 돼서 좀 다르게 동작을 하고 이 코드, 이 코드, 이 코드가 동작을 이렇게 똑같이 하게 되는데 내가 전달한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비긴부터 100까지고 전달한 매개 변수가 2개일 때는 비긴부터 엔드까지고 없을 때는 1부터 100까지야.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뭐부터 뭐까지를 해주면 되죠? 1부터 100까지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오버로딩을 했는데 얘네들이 수행되는 기능이 같잖아요. 얘를 디폴트 파라미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요. 2개를 없애겠습니다. 2개를 없앨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기본값을 주시는데요. 기본값을 비기는 1을 주시고요. 그리고 룡씨 안녕. 반가운데요. 혼자 하고 있었는데. 자, 엔드는 1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아까 두 번째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getTotal을 그냥 호출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호출을 그냥 해보면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얘는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없죠. 그러면 기본 안주 먹는 거야. 1, 100. 비기는 1이 되고 엔드는 100이 돼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51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값은 무시되고 50이 돼서 50부터 1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2개가 되면 기본값은 무시되고 70, 기본값은 무시되고 9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로 구현해야 되는 함수가 다 똑같은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대신 들어가는 매개 변수만 다른 경우죠. 이때 적절하게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해준다면 함수 3개를 몇 개로 줄여서 1개로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값을 가진 이 함수를 우리는
디폴트 파라메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얘는 왜 못 줄였을까요? 얘는 아예 매개 변수 자체가 포인터랑 개수를 받기 때문에 돌아가는 동작 자체가 다르죠. 이럴 때는 못 묶어. 하지만 얘네들은 다 돌아가는 동작 방식이 같죠. 그러면 묶을 수가 있는데 디폴트 값을 가지고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때요. 이 디폴트 값을 가진 얘를요. 선언을 해주실 때요. 여기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실 때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디폴트 값은 어디에만 주시냐면 디폴트 값은 선언부에만 주시고요. 이렇게 선언부에만 쓰고요. 정의부는 일반 함수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값은요. 선언부에만 쓰시게 되는 거고요. 정의부는 일반 함수랑 똑같이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함수 아까 전에 4개 만들었던 걸 딱 몇 개로 줄여서 만들 수 있어요? 2개로 줄여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그럼 얘는 없앴죠? 얘는 주석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 4개의 호출 부분을 요 3개는 여기에서 다 커버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 커버 치는 거고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2개의 함수로 다양한 일을 하는 다형성이 구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로딩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코드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적절하게 뭐를 주신 다음에 디폴트 값을 주신 다음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디폴트 파라메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얘는 매개 변수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을 시 기본값을 사용하고 매개 변수 전달 시 전달된 값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 얘도 뻔이고 얘도 뻔입니다. 2개가 뻔이죠? 얘도 뻔이고 얘도 뻔입니다. 그런데 얘는 매개 변수가 하나고 얘는 매개 변수가 2개니까 오버로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버로딩 됐는데 2번째 매개 변수가 디폴트 파라메타입니다. 요렇게 호출했을 때 O는요. 1번을 호출할 수도 있고 2번을 호출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2번째 매개 변수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디폴트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전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 그러면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애는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하나만 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함수의 다른 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올바른 오버로딩이 아니고요. 이 경우는 잘못된 오버로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디폴트 함수와 오버로딩 시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디폴트 값은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함수와 두 번째 함수의 차이점은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오버로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디폴트 파라메타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실까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같은 의미로
제가요 인제 오버로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버로 이건 하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요. 보이드 뻔을 만드는데 int a는 3 이고 int b가 있고 int c가 있다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디폴트 파라미터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뻔을 호출했을 때 2를 보낸다. 2를 보냈을 때 이 2는요 3A로 가는 2일까요? B로 가는 2일까요? C로 가는 2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 있잖아. 디폴트 값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애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앤데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게 되는 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2가 A로 가야 되는지 B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우리가 앞에를 비워 놨다고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비워 놨어. 앞에로 이렇게 비워 놓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죠. 갔어. 이렇게 갔죠. 갔게 되면 나머지는 뭐야? 3, 55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부터 3이 들어가면 여기에 3은 얘 2는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 비어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값은 오른쪽에서부터 채워 나가야지 앞에서는 비어둬도 되지만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디폴트 값을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제가요. 디폴트 값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거는 최소 몇 개는 받으라는 소릴까요? 매개 변수를 최소 2개는 받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1개만 보내면 오류고요. 2개를 보내야지만 얘랑 순서대로 매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보냈을 때 순서대로 매칭이 되고 세 번째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선택을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다가 멈출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애들은 디폴트 값이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응? 여기에서 만약에 int d는 66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애니까 주다가 멈출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만 딱 준다고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얘는 최소 몇 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2개는 받아야 되는데 1개만 전달하면 에러가 나고요. 최소 2개는 보냈는데 최대 몇 개까지 보낼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까지는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폴트 값을 주실 때요. 뒤에서부터 채우면서 주셔야지 중간에 비어둔 상태로 앞에를 채우는 거는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보냈을 때 이 2, 3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얘를 건너뛰나? 어떻게 되나?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잘못된 디폴트 파라메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디폴트 값은 이렇게 중간에 비워놓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 남겨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디폴트 파라미터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얘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에서 EX05는 또 마찬가지로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주도록 할 거고요. 우리 세 번째 했던 예제 있죠. 이거 복사해서 5번 여기에다 붙일게요. 세 번째 예제를 5번에다 붙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5번에다 붙일게요. 요거 함수 2개 만들었던 거 있죠? 함수 2개 만들었던 예제를 5번에다 붙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이 함수 2개를 디폴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함수 1개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디폴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요.
한 개 함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함수 한 개로 만들어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해 볼까요? 우리 매개 변수 제일 많은 애로 만드시면 되죠? 매개 변수 제일 많은 애로 만드시면 되고, 자, 일단 문자는 기본적으로 뭐를 갖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데, 문자는 기본적으로 별문자 갖게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문자는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별문자 갖고 있을 거니깐요. 개수는 기본적으로 10개 갖고 있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별문자 10 개랑 이렇게 전달하는 애 모두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바로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폴트 파라미터까지 배웠고요. 우리가 오늘은 레퍼런스라는 부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까지 배우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면 딱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 부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디폴트 파라미터는 속성 가서 빌드에서 제외시켜 주시고요. 여기에서 EX06은요. 레퍼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에서 흔히들 포인터가 가장 어렵다고들 말을 하고요. 그리고 포인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C++에서는 레퍼런스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의 어려운 부분을 상당 부분 레퍼런스가 다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는 포인터가 어려울 때 레퍼런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랑은 작별의 이별이냐라는 건 아니고요. 레퍼런스와 포인터가 모두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추가가 된다는 건 공부할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레퍼런스, 포인터 가리지 않고 다 쓰게 될 건데요. 때문에 오늘은요.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확실하게 구분짓고 헷갈리지 않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저랑 수업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각자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머릿속에서 확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레퍼런스는 레퍼런스대로 헷갈리고 포인터는 포인터대로 헷갈려서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즉시 바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두시는데 본인의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포인터는 이러이러한 거, 레퍼런스는 이러이러한 거 반드시 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레퍼런스가 뭐길래 그 어렵다는 포인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요, 흔히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아시나요, 혹시? 내 동생 이거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 깜짝 놀랐죠. 노래 잘해서.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엄마가 부를 때는 황 뭐지? 나 뭐야. 아빠들은 두꺼비, 엄마 부를 때는 뭐였더라? 뭐였더라? 어 꿀돼지라고 해 볼게요.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랄라랄라랄라랄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꿀돼지 내 동생 있잖아. 홍길동 내 동생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고 엄마 부를 때는 꿀돼지고 내가 부를 때는 왕자님이야. 근데 이 집에서 "꿀꿀꿀." 하고 불러도 "네." 이래. 뭐 "두꺼비." 해도 "네." 이래. 또 "홍길동." 해도 얘가 "네야." 그러면 이름은 하나지만 별명은 여러 개죠. 그러면 이 집에서 지칭할 때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변수도 얘는 이름은 A라는 변수였어.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을 여러 개 붙일 수 있어. 그 별명을 붙이는 역할을 레퍼런스가 하게 된다는 거죠. 이름은 하나인데 A라는 이름 하나인데 여기 공간에다가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별명을 붙이게 되면 별명을 붙일 때마다 메모리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은 동생은 하나죠. 동생이 여러 명 아니라 동생은 딱 몇 명이야. 동생은 한 명인데 얘를 지칭하는 이름이 여러 개일 뿐이지. 그쵸? 이름은 요건데 얘 별명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는 하나인데 얘 이름은 뭐였어요? A였거든? 근데 이 메모리 공간을 지칭하는 별명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지칭하는 별명을 뭘로 만들 수가 있냐? 레퍼런스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방법은요. 선언할 때 %를 붙이는 건데요. 선언할 때 %를 붙이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 A 메모리 공간에 별명을 R이라고 붙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공간의 이름을 R이라고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A 뿔뿔하면 A 누구예요? 얘죠. R 뿔뿔하면 R 누구예요? 얘죠. 그러면 A도 얘고 R도 얘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은 둘 다 뭘까요? 5야. 그럼 결국 레퍼런스는 그냥 가장 쉽게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레퍼런스는 메모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이름. 그냥 별명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공부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모리 공간에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해서 메모리를 공유해서 쓰는 거. 공유해서 쓰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레퍼런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레퍼런스를 딱 배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게 됩니다. 뭐냐면 시연에서 이 %는요. 어떤 의미를 썼냐면 주소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얘는 또 레퍼런스고 주소고 막 포인터고 막 난리가 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복잡해.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정리하는 부분을 잘 머릿속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언어랑 시뿔뿔 통틀어서 별이랑 %, 연산자가 쓰이는 용도는 딱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용도가 곱하기입니다. 얘 보고요. A 포인터 B라고 읽지 않죠. 얘를 보고 X 포인터 3이라고 읽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 별표라는 거는 연산자인데요. 이 연산자를 중심으로 변수 이름이나 수치값으로 이렇게 치해져 있으면 피연산자가 변수 이름이나 수치값이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A 곱하기 B X 곱하기 3, 5 곱하기 5라고 있습니다. 이때요. 곱하기라고 읽어야지 다른 이름으로 읽어야 안 읽어요. 절대로 읽지 않아요. 변수 또는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고요. 얘를 보고 int 곱하기 ip라고 읽지 않아요. 똑같은 별인데 int 곱하기 ip라고 읽지 않고 더블 곱하기 dp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좌측에 있는 애가 자료형이고 우측에 있는 애가 변수일 때 별을 붙이면 아 얘는 선언한다는 거구나 라는 뜻이고 선언할 때 별을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int는 ip는 int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별을 뭐라고 읽냐면요. 이때는 이 별을 우리가 포인터라고 읽게 됩니다. 이때는 이 별을 포인터라고 읽게 되죠. 포인터.
포인터라고 읽게 돼요. 다시요. 밑에 있는 애를 보고 더블 곱하기 DP라고 읽지 않아요. 왜냐면 자료형과 변수 이름이 있으면 선언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때 선언할 때는 뭐라고 읽냐면 DP는 더블 메모리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이때는 포인터라고 읽는데, 포인터는 IP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DP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른다? 포인터다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포인터라고 읽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처럼 썼을 때요. 이렇게 썼을 때 포인터 IP라고 읽으면 안 돼요. 포인터 DP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포인터라고 읽으려면 무조건 좌측에 자료형이 있어야 돼. 포인터라고 읽으려면 무조건 좌측에 자료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IP는 인트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DP는 인트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어떤 타입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자료형 없이 혼자 단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혼자 단항으로 썼어. 그러면 이건 뭐야? IP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겠다. IP 역참조. DP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역참조라고 부르는데요. 역참조라는 건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에 접근을 하는 거고, 포인터에 가리키는 값에 접근할 때는 IP 역참조, DP 역참조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역참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얘는요. 포인터 AP 이렇게 읽으면 이제 게임 아웃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 되고요. 이렇게 읽었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요? AP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접근하겠다. AP 역참조. 이때는 별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역참조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시언어에서 곱하기라고 읽을 때 있고 포인터라고 읽을 때 있고 역참조라고 읽을 때 있는데 그는 피연산자가 뭘로 취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N%가 하나가 늘었어요. 자, 시언어에서 N%는요, 주소로 쓰였습니다. 주소로 쓰이려면 혼자 단항으로 써야 돼요. A의 주소, B의 주소. 이렇게 혼자 단항으로 쓰일 때는 A 주소, B의 주소야. 그런데 선언할 때 N% 붙인다? 선언할 때 N% 붙였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는 인트형 메모리를 공유하는 레퍼런스, D는 더블형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레퍼런스라는 거야. 그래서 혼자 쓰이게 되면 주소를 의미하게 되고요. A 메모리 공유하는 레퍼런스, D는 더블 메모리 공유하는 레퍼런스라는 뜻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연산자가 누가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게 되니까요. 이 표를 머릿속에다 잘 기억을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인터, 레퍼런스, 주소인지 레퍼런스인지 포인터인지 역참조인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놔서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퍼런스가 어떻게 포인터를 대체하는지 예제 하나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자, 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지금요. 인트형의 A와 인트형의 D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A와 D가 있죠. 이 메모리 공간에 입력받고 싶어서 인풋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입력받고 싶은 곳이 A라는 공간에 입력받고 싶고 D라는 공간에 입력받고 싶어서 시연화해서 입력받기 위해서는 A의 주소와 D의 주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고 D라는 변수의 주소를 넘겨줬는데 A는 인트의 주소니까 인트 포인터가 주소를 저장하고 D는 더블형의 주소니까 더블 포인터가 이렇게 주소를 저장하게 되면 인트형의 변수는 A를 포인트하게 되고 더블형의 변수는 D를 포인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언할 때 별을 붙이면 포인터죠. 선언할 때 별을 붙이면 포인터죠. 근데 혼자 단항으로 쓰면 이거 뭐라고요? P1 역참조. 혼자 단항으로 쓰면 이건 뭐죠? P2 역참조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역참조라는 건 뭐야? P1이 가리키는 요곳에다가 입력을 받고 P2가 가리키는 이곳에다 입력을 받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1 역참조, P2 역참조 하게 되면요. 얘가 P1이 가리키는 메모리 여기에다가 입력을 받게 되고요. P2가 가리키는 메모리 여기에다 입력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전달한 AD에 입력을 돼서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출력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C 언어에서요. 전달하는 변수의 값을 바꿀 때는 주소로 보내서 포인터로 받아서 역참조로 사용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였죠. 하지만 C++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바로 레퍼런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A와 D가 있죠. A와 D가 있죠. 그냥 변수를 전달을 해. 그런데 선언할 때 앰퍼센트, 이거 주소 아니죠? 선언할 때 앰퍼센트야. 이거 무슨 뜻이죠? P1은 인트 메모리를 공유하는 레퍼런스, P2는 더블 메모리를 공유하는 레퍼런스라는 뜻이에요. 선언할 때 앰퍼센트 붙이면 레퍼런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P1은 A 메모리 공유하는 레퍼런스, P2는 B 메모리 공유하는 레퍼런스니까 P1, P2에 받는다라고 한다는 건 어디에 받는 거랑 똑같을까요? AD에 받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언어에서는요, 이렇게 주소로 전달을 해서 포인터로 받아서 포인터 역참조했던 거를 C++에서는 간단하게 변수로 전달을 해서 레퍼런스로 받아서 메모리 공유하는 곳에 받으면 A와 D에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얘도 인풋이고 얘도 인풋이죠. 그러면 인풋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버로딩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인트 포인터 타입이고 얘는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서로 오버로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인풋 함수는 오버로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버로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봐봐. 주소로 전달을 하면 절대로 레퍼런스를 찾아갈 수 없어. 왜냐면 메모리 공유니까. 그리고 변수로 전달하면 절대로 포인터 찾아갈 수 없어. 왜냐면 변수는 주소로 갈 수가, 포인터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소로 전달할 때만 포인터로 갈 수 있고 변수로 전달할 때는 메모리 공유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전달되는 타입이 다르죠. 얘는 주소로 보내야 되고 얘는 변수를 보내야 되죠. 그럼 둘은 뭐가 가능하다?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실습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는데요. 입력받는 거 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형의 A 그리고 더블형의 D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인풋 함수에다가 A와 D를 보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cout에서 A와 D 이렇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함수를 일단은 구현을 해볼 건데요. void input이라고 해서 A가 int니까 int형의 변수를 x라고 받아보고요. D가 더블이니까 더블형의 변수 y라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의를 여기다 다 해볼게요. 꽃을 위에다 정의하겠습니다. 선언 안 하고요. 정의부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수 입력이라고 해서 시인에서 x에다 받고요. 실수 입력이라고 해서 시인에서 y에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돌려보면요. 초기화되지 않은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라고 해서 오류가 뜨게 되고요. 코드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변수가 있고 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변수는 인트형의 4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되고 D라는 변수는 8바이트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A와 D에 입력받기 위해서 A와 D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input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건 입력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input 너 입력해. A와 D에다 입력해놔 라고 해서 A와 D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얘는요 X와 Y가 받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을 받는 A의 값을 받는 X와 D의 값을 받는 Y가 이렇게 생겨서 X와 Y에다 받는 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인풋에다 AD를 보낼 때 A와 D에다 뭔가가 저장되길 바래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내게 되면 A의 복사본 X가 생기고 D의 복사본 Y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복사가 이루어지고 복사본에 입력이 되니까 A와 D에는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절대로 코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말에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요. 청소 좀 해주세요.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얼마 줄 건, 얼마, 얼마 줄 건데인가요? 그쵸. 집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줘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건 얼만데, 얼마 줄 건데가 아니라 주소가 어디예요? 주소를 알아야지 우리 집에 와서 뭐 해줄 거예요? 청소를 해줄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봐봐. 내가 인풋에다가 이렇게 호출을 한다는 건 명령을 내리는 건데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A와 D에 입력을 해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인풋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야. 나 A와 D에다 입력을 할 건데 나 A 집이 어딘지 몰라. D 집이 어딘지 몰라. 너는 A와 D의 집의 주소를 넘겨줘야지 내가 거기 가서 입력해 줄 수 있어라는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청소해라고 해서 청소하라고 했어. 명령을 내렸어. 우리 집 와서 청소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집 주소잖아. 근데 내가 집 주소도 안 알려주고 청소해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아. 얘도 집 주소도 안 알려주고 그냥 A와 D에 저장해라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인풋 둥절이야. 왜냐면 인풋이 왜 둥절하냐면 A와 D에다 입력하고 싶어도 A와 D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들어와서 입력을 하겠어? 입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뭐가 궁금하냐면 입력을 하려면 나는 A라는 변수의 주소가 필요해. 그래야지 내가 그 집에 가서 입력해 놓을 수 있거든. 입력을 하려면 D라는 변수의 주소가 필요해. 그래야지 내가 거기 가서 입력해 놓을 수 있거든. 해서 나는 요 공간에 와서 입력해라는 의미로 주소를 보내는 거고 이 공간에 와서 입력해라는 의미로 주소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보내게 되면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포인터가 돼야 되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포인터가 돼야 되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ptr1이라는 포인터와 ptr2라는 포인터를 선언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ptr1이라는 포인터는 A의 주소를 저장을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A 주소에. 그리고 ptr2라는 포인터는 누구의 주소를 저장했어? D의 주소를 저장을 했으니까 ptr2는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tr1은 A 주소를 받았고 ptr2는 D의 주소를 받았으니까 ptr1은 요 집에 올 수 있고 ptr2는 D 집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각각 주소값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소값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A 공간에다가 뭔가를 입력받기 위해서고 D라는 공간에다 뭔가를 입력받기 위해서 주소를 받았죠. 그러면 주소를 받은 걸로 가서 여기에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접근해라. 포인터 역참조. 포인터로 역참조해서 A에다가 접근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포인터에다가 역참조를 해서 혼자 단항으로 쓰면 이거는 역참조라 그랬죠? 포인터에다가 역참조를 해서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는 D고 PTR1이 가리키는 메모리는 A니까 A에다 입력하고 D에다 입력해라 라고 해야지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D에 입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C을 C언어에서 주소 전달해서 포인터 받아서 포인터 역참조하는 이런 과정은 쉽지 않죠.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주소 전달해야 되고 포인터 받아야 되고 역참조까지 하려면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C++에서는요. 훨씬 더 간단한 개념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방법은 호출을 할 때요. 주소 전달하지 말고 그냥 변수 전달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변수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전달할 때는 포인터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수를 전달할 때는 절대로 포인터가 받을 수 없거든.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기 때문에 주소만 넘어가야지 이렇게 변수를 전달할 때는 포인터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버로딩을 해주는 겁니다. 오버로딩을 이렇게 해줄 건데요. 변수를 전달을 했을 때 받는 방법이 복사본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메모리를 공유할 때 뭐를 이용할 수가 있다. 레퍼런스 R1 그리고 더블형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레퍼런스 R2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얘는 뭐를 사용한 거죠? 포인터를 사용을 한 거죠. 얘는 뭐를 사용한 거죠? 레퍼런스를 사용을 하는 거야. 레퍼런스로 이렇게 얘는 포인터를 선언한 거고 얘는 레퍼런스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A가 4바이트 공간이 할당되어 있고 D가 8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되었을 때 이렇게 호출하죠. 그러면 A 메모리를 공유하는 R1 기생충이야. 얘. A 메모리에 기생충 하나 생긴 거고 D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R2 D 메모리에 R2 하나 생긴 거야. 그러면 R1이다라고 하는 건 A고 R2다라고 하는 건 D인데 그 이유는 그 메모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이름, 그 메모리를 공유하는 또 다른 이름,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기생충이야. 예. 그냥 요 메모리를 기생하는 애야. 이 메모리를 기생하는 애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둘은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R1에다 받고 R2에다 받는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소 까다로웠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레퍼런스가 호출이 돼서 잘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때는 얘가 호출되고 이때는 얘가 호출되는지 보려고 제가 메시지 하나 뿌려줄 텐데요. 콜 바이 얘는 어드레스라고 한 번을 해보고요. 어드레스라고 한번 뿌려줘 보고 얘는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둘 다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둘 다 레퍼런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제가 얘를 콜바이 어드레스를 불렀다라고 해보고요. 렌 레퍼런스를 불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전달할 때는 무조건 레퍼런스가 호출이 된 거고. 그렇죠? 레퍼런스가 호출이 된 거고 주소로 전달을 하게 되면 얘는 어드레스가 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주소 전달할 때는 포인터가 호출이 되고 변수 전달할 때는 레퍼런스가 호출이 되니까 이 둘은 뭐가 가능하다? 펑션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름은 같지만 타입이 다르죠? 첫 번째 타입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 타입의 이름은 int, 포인터, int, 레퍼런스, 더블, 포인터, 더블, 레퍼런스. 이름은 같지만 타입이 다르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된다? 펑션 오버로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포인터는 주소만 받고 레퍼런스는 변수만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C 언어에서 포인터 부분 잘 정립이 안 되신 분은 이제 레퍼런스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더 편하게 코딩할 수는 있지만 아셔야 될 거는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포인터 잘 정립돼야 되고 레퍼런스까지 플러스로 알아야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터, 레퍼런스 헷갈려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제가 공유해 드린 영상에서 C 언어 포인터 부분 공부를 해 오시고요. 배열 포인터 요 부분 착 공부를 해 보시고요. 레퍼런스까지 아까 요 표 있죠? 요 표 레퍼런스까지 요거 딱 정리하는 표 있잖아요. 요거까지 공부를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과제는요. 일단은 공부부터 하시고 공부가 다 되셨으면요. 아이고, 왜 안 넘어가지? 씨뿔뿔 과제에 가셔서 잠시만요. 씨뿔뿔 과제에 가셔서 씨뿔뿔 배열된 시 요거 여기에서 잠깐만 요거 말고요. 오버로딩. 어제 여기도 안 해서 이거 1일차 과제에서 1번, 2번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두 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문자일 교환 같은 거는 그냥 교환 안 되고 STR, CPY 이런 거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일 교환 같은 거 대입 연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시언어적인 부분이니까요. 좀 공부를 해서 요거 문자일 복사 같은 거 요거 STR, CPY 이런 거 이용해서요. 복사하는 거 요거 오버로딩 해갖고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쓰고 바로 지워져. 뭐지? 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니엘님은 주무셔야겠다. 11시가 다 됐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